네,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죠. 오늘은 힘 빠진 코스닥, 그리고 빈자리를 코스피가 메워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점점 더 강해지네요. 고점 높이는데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될지 키워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먼저 보겠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 코스피의 상승과 코스닥의 하락, 역시 이 부분을 좀 잡아주셨는데 근래에는 거래 대금도 거의 코스닥이 코스피의 2배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오늘 많이 바뀌었는데요. 이것이 의미 있는 변화일까요? 네, 우선 미국 시장 보면 사실 어젯밤에 다우와 나스닥 봤을 때 나스닥이 좀 더 좋았죠. 근데 우리나라 시장 사실 다우, 나스닥 그러면 왠지 코스피, 코스닥 느낌이 나죠. 근데 다우가 코스피라고 보기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나스닥이 더 강했는데 우리나라 시장 보면은 코스피가 훨씬 강하죠. 코스피 지금 거의 1% 정도 상승폭 계속 늘려가면서 상승하고 있는데 코스닥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 미국 시장에서는 이 빅테크 기업들 그 중에서도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최근에 분위기가 좋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했는데 우선 수급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 양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수급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기전자와 운수장비 쪽으로 매수세가 집중이 되고 있거든요. 이 전기전자는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가보면 코스닥 시장 외국인과 기관 양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의 또 매도가 강하죠. 외국인이 1,452억 원. 이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장 시작한 지 1시간 좀 넘었는데 매도 규모가 꽤 큰 편입니다. 어마어마한 대규모의 매도는 아니더라도 그래 양매도를 보여준다는 거 수급적으로 확실히 다르죠. 그래서 코스닥은 하락하고 코스피는 상승을 하는데 코스피 상승에 대한 이유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반도체가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전기전자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는데 미국에서 테슬라 뭐 어젯밤에 많이는 아니더라도 소폭 상승했고요. 그리고 반도체 분위기는 여전히 좀 좋습니다. 이 분위기가 국내로 왔을 때 이 반도체 관련한 대형주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코스닥에 있는 게 아니라 코스피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의 수급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0.6%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삼성전자가 1% 상승하고 있죠. 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의 분위기가 좋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운수장비입니다. 자동차가 오늘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세 종목 다 1% 조금 넘게 상승하고 있거든요. 이 두 종목, 이 자동차까지 두 섹터가 강하게 올라간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이 코스피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그럼 연속성을 좀 살펴본다라면 반도체에 대한 연속성, 단기에 끝날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죠. 그리고 자동차는 계속적으로 지금 현대차 그룹이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점유율이 이제 글로벌 3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실적도 좋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 단기에 끝날 가능성 좀 낮고요. 그러면 코스피 분위기는 당분간은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 특히 이 두 섹터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코스닥이 사실은 좀 생각이 많아집니다. 복잡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놓고 보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상위 종목 중에서 좀 그래도 의미 있는 상승이 LNF가 1.35%, 첨보가 2.23% 상승을 하지만 대체적으로 한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하락하는 종목이 훨씬 많죠. 근데 문제는 하락폭이 깊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많이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단기간 떨어지고 다시 한번 올라갈 것이냐, 이 부분이 고민이 되는데 많이 떨어지든 조금 떨어지든 다시 올라가든 올라가지 못하든 어쨌든 지금 자리에서는 지금 자리가 고민이 된다. 그러니까 이 가격이 부담이 되는 투자자들과 이 자리가 그래도 매력이 높다는 투자자들이 맞서고 있는 자리라는 건 확실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에는 코스닥은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는 있지만 매물은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변동성은 계속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좀 염두를 해두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스크가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죠. 투자 매력도가 감소한다라기보다는 리스크가 좀 더 증가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이 코스피와 코스닥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는 전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어서 아직 전고점이 조금 남았죠. 코스닥은 전고점을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을 도달하면 매물이 좀 나온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코스닥에는 조금 더 부담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코스닥이 조금 더 빨리 올랐고 부담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매물이 좀 더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오늘 나오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둘 다 결론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코스피는
2,500을 상단으로 하는 박스권일 가능성이 높고요. 코스닥은 지금 자리 정도가 박스권 상단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은 좀 부담스럽죠. 단기적으로. 그래서 많이 오른 종목들보다는 조금 덜 오른 종목들 위주로 투자를 하신다면 변동성이 좀 더 줄어들고 포트폴리오가 좀 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가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섹터로 정리하자면 AI, 로봇, 2차 전지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반도체, 자동차 쪽으로는 좀 더 공격적으로 포트 구성하는 게 옳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반도체 자동차 쪽으로 좀 더 섹터는 좀 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반도체 자동차에서도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들은 변동성이 좀 최근에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죠. 특히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 최근에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조금 이 리스크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고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들 위주로 당분간은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 사이즈도 크고 그동안에 덜 올랐던 종목군들 위주로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큰 틀을 잡아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키워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집중해봐야 될 두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반도체의 상승입니다. 반도체 이런 흐름이 짧게 갈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죠. 이야기인즉슨 반도체가 계속해서 갈 거다. 이런 이야기를 앞서서도 좀 해주셨어요. 지금 분위기가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반도체 가운데서도 이제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될 쪽 알려주시죠. 네, 우선 반도체는 사실 이 시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를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결론은 반도체는 조금 더 길게 보고요. 그리고 지금 자리는 매력적인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반도체가 실적이 안 좋습니다, 지금. 안 좋고요. 1분기 실적 매우 안 좋고요.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이 적자가 굉장히 크죠. 한 4조 원대를 예상을 하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적자 한 1분기 4조 원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이런 적자가 있는데 문제는 2분기도 적자가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SK 하이닉스 1분기, 2분기 상반기에 최소 6조 원 이상의 적자가 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실적만 놓고 보면 1분기 어닝 쇼크죠. 그리고 2분기도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주가가 더 하락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1분기, 2분기가 매우 안 좋다라는 건 시장에서 좀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이 부분은 주가에 그리고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보다는 하반기에 눈을 좀 더 돌려보고 싶은데 우선 반도체의 흐름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반도체는 작년에 이미 예상을 했죠. 23년도는 반도체가 좋지 않을 것이다. 작년 하반기도 가격도 좋지 않았고 23년도 이제는 코로나도 끝나가면서 단기적으로 좀 이 반도체 수요가 폭등했던 부분들이 소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반도체가 그럼 얼마나 더 많은 소비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물음표가 찍혀 있었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작년에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 부담스러운 가격 그리고 경제도 불확실성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이 모두 다 생산량 축소에 대한 부분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4분기부터 생산량이 조금씩 줄어든다라면 재고는 1분기부터 재고가 줄어들 거고요. 그리고 가격은 2분기 혹은 3분기에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선 1분기는 실적이 좋지 않다라는 부분, 하반기는 확실히 좀 좋아진다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이 2분기까지 대규모 적자는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는 그럼 반도체 가격이 언제나 일어날 것이냐? 가격의 반등, 반도체 가격의 반등 빠르면 2분기 후반입니다. 여기서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D램보다는 낸드 쪽의 반등이 조금 더 빨리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낸드는 휴대폰이 잘 팔려야 되는데 우선 중국 경제에 조금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경제는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계속적으로 표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간에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도 말씀을 드렸는데 2분기에 이 중국에서 휴대폰에 대한 소비가 많이 늘어난다. 낸드 가격이 조금씩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중국 휴대폰 업체에 납품을 하는 국내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낸드 가격 조금씩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는 애플 아이폰 신제품 나오죠. 낸드 가격 여기서 또 한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2분기 후반부터는 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좀 좋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보면서 포트폴리오 일정 부분은 좀 담아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이 좀 전에 첫 번째 주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 반도체에서도 장비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었던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보다는 시가총액이 조금 떨어지면서 많이 오른 종목들은 변동성이 역시나 확대될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D램보다 낸드가 더 빨리 선회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서 또 반도체 종목군들 어떻게 고르는지 팁을 얻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기사였습니다.